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할 게 문영배가 왜 별개 의견을 안 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가 별개 의견으로 이 최재해 감사원장한테 스크래치를 냈으면, 네. 흠집을 냈으면 문영배도 같이 별개 의견을 내서 이게 4대4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헌재 내의 진영 공식인데 문영배는 여기서 별개 의견을 안 냈거든요. 가장 먼저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것처럼 8대 0으로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판결문이 이게 한 55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최재해 감사원장 판결문만. 이거를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왔는데 일단 이 중에 소수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별개 의견이라고 해서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3명의 좌파 판사들이 감사원이 훈령을 고쳐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줬거든요. 네. 그 부분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고 또 국회가 요청하는데 감사원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위법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전부 다 기각이 나왔어요. 일단 이 소수의 별개 의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3명의 별개 의견이 총리의 감사 청구권 이 부분에 나온 거 혹시 어떤 정치적 또는 사법적 의미가 있을지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요, 저는 만장일치로 8대 0이라고 기각하긴 했지만, 위법이라고 뒤에 못 박은 거,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제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성은 있다고, 헌재가 판단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서 어떤, 헌재에서 흠집을 내기, 그러니까 흠집을 정확하게 판결문 속에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흠집을 내서 돌려보내겠다. 우리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적어도 스크래치는 주고 돌려보내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헌재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별개의 의견,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헌재가 국무총리에게 훈령을 고쳐가지고 국무총리가 감사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 자체는 딱히 잘못이 있다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위법이라고, 특히 이게 우리법 연구회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전부 다 한 명은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이제 추천을 해서 임명되신 분이죠. 이렇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여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스크래치를 줘서 돌려보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별개 의견도 3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는 게 5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의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5명은 위법이 아니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 3명의 의견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닌데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처럼 뭔가 일종의 기스내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할 게 문영배가 왜 별개 의견을 안 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가 별개 의견으로 이 최재해 감사원장한테 스크래치를 냈으면, 네. 흠집을 냈으면 문영배도 같이 별개 의견을 내서 이게 4대4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헌재 내의 진영 공식인데 문영배는 여기서 별개 의견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 커뮤니티에서 문영배 욕하고 또 난리가 났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영배를 집중 타겟으로 한 우리 보수 우파의 여론전이 그렇죠. 어느 정도 문영배를 위축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장외 여론전이 나름대로 헌재 내부에서 뭔가 지형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하셨습니다. 전부 다 지금 주말에 수십만 명의 광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하고 강원에 모이는데 거기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문영배잖아요. 문영배예요. 네. 문영배 헌재 재판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냐, 을사오적의 반열에 오를 것이냐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도 쫄은 겁니다. 위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별개 의견을 달았다가는 정말 집에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또는 집에서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조금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위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살짝 발을 뺀 게 아닌가. 본인도 원래대로라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에서 가장 그러니까요. 핵심 네. 멤버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법 연구회에서 회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2008년에 그랬던 분인데 여기서 발을 뺐다는 거는 조금 국민들 여러 눈치를 보고 있다. 특히 우파가 마음 먹고 한번 털면은요 다 털립니다. 문행배 방인해가지고요. 그 행배가 얼마 전에 지금 어떻게 됐죠? 조용히 탈퇴했습니다. 문행배 방에 원래 본인이 10년 넘게 활동하던 동문회 방인데요. 거기서 얼마 전 조용히 잠잠해지니까 조용히 그 커뮤니티에서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벌개 의견 낼 때도 아마 본인이 좀 발을 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중동이나 네. 일부 언론에서 또는 에헴 하면서 선비질하는 중도거리는 정치평론가나 일부 정치인들이 장애 여론전, 우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거 이런 게 소용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시민들의 이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을 폄하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 별개 의견을 좌파들이 쫘르륵 냈는데 문영배만 빠진 걸 보고 아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문영배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이나 각하를 할지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 기대는 별로 안 해요. 4대4만 나오면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렇게 여론전을 통해서 문영배가 위축되는 것만 해도 헌재 재판관 8명이서 회의를 하는 걸 평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평의를 막 1주, 2주 하다가 마지막 평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데 문영배가 발언권을 세게 행사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목소리 크게 못 내고 위축되는 효과만 보여도 상당히 그 평의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닌가. 결코 우리의 여론전이나 장애 집회, 문영배의 저 행범방을 발굴해내고 했던 게 무의미한 짓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이 엄혹한 시기에 문영배가 카페 탈퇴할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거 탈퇴한다고 뉴스가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탈퇴하고 또 거기서 자기가 올렸던 답글들 네, 다 다 지우더라고. 삭제하고, 네. 삭제하다고 또 재판 또 빠지기도 하고 네. 자리도 비웠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인다는 뜻이잖아요. 멘탈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게 저는 오늘 최재 이 감사원장의 별개 의견에서 3인이 별개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4인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못 봤을 때는 당연히 문영배 이미선이 들어가고 아 정정미 들어갈까? 정계선 정정미 중에 누가 빠졌을까 생각했는데 판결문 받아보니까 이게 웬걸? 문영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막판 스퍼트를 내고 지금 방심하지 말자는 댓글들 많이 나오는데 방심 절대 안 합니다.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 집회, 민주당보다 더 많은 세를 보여줘야 되고 여론전, 오늘도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어제 82명이 결의문 헌재 냈잖아요. 그거 사인하는 26명 저희가 아투에서 공개해가지고 그 영상도 뜨거운 이 반응이 있었는데 조회수가 폭발했는데 그분들이 또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했거든요. 이런 식의 여론전을 계속 가하는 게 의미가 있다. 헌재 내부의 재판관들을 위축시키거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든다, 좌파 재판관들을. 그런 좀 소기의 성과를 확인한 이 5대3 소수 의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별개 의견 이 결과 나온 거 보고 재판관 명단을 보고 가장 짜증이 났을 사람이 누굴까요? 이재명 아닐까요? 이재명이죠. 형배야, 네가 왜? 이것도 네가 왜 얘기 이름이 없니? 문판 왜 그러는 왜 거야? 그런 거야? 네. 왜 진짜 둘은요 호영호자하는 사이라 그래요. 문영배가 한 살 어리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형 할 정도로 호영호자한 사이가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런 상황이고 또 부부끼리도 식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과 밖으로 굉장히 지금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밖에서는 거리 시위 자기가 모여라 했습니다. 지령을 올렸지요. 자기 SNS에다가 언제까지 몇 시에 안국역 앞에 모이라 했는데 신고를 몇 명 했죠? 10만 명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글을 올려서 모이라 했는데 실제 모인 사람은 5,500명.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의 5.5%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야, 당 대표 제1야당의 170석의 의석을 가진 제왕적 의회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5.5%밖에 모이지 않았다. 굉장히 충격이 큰 거고요. 근데 본인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날 갔더니 누가 와 있죠, 옆에?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 의원들이 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도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이려도 잘 모이지 않는 상황.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헌재의 행배야.
행배마저도 이렇게 별개의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짜증이 났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이 좀 갈수록 다시 거칠어집니다. 처음에 거칠다가 좀 이제 마치 조기 돼서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점잖게 했다가 다시 또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보면서 아하, 이재명 대표의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3월 26일 날 유죄 판결 나오게 되면 모든 게 깔끔히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별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이 좌파 판사들마저도 8대0 판결을 내린 걸 살펴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체제 원장 체제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해서 감사한 거 전부 다 문제 없다고 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사드 지연.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필두로 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다가 넘겼죠. 네. 그리고 고의로 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의혹. 네. 이건 이제 팩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드 관련된 어떤 장비 등이 들어가는 날짜를 좌파 시민단체한테 청와대가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군의 어떤 수송 물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적 행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감찰들, 민주당은 표적 감찰, 정치 감찰이라 했지만 전부 다 문제가 없다. 또 지금 민주당의 전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게 살인자다 뭐다 막말을 내뱉었던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현희가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여러 가지 근태나 출근 제대로 안 한 부분들 감사하는 거 이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뭘 지적했냐?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안 하냐? 대통령실 이전이나 관저 이전 같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 나왔어요. 그것도 부실 감사가 아니다. 제대로 한 거다. 라고 이거는 차마 별개 의견도 못 나오고 8대0으로 그동안 이 최재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당성을 이제 부여해 줬거든요. 여기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일단 아까 말씀 잘하신 것처럼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드 관련된 주요 기밀들을 넘겼죠. 넘기고 중국에 넘겼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감찰의 수사 결과가 좀 있으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미 민주당에서는요. 전체 어떤 당의 당원 당규상 기조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탄핵 소추할 때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뭐가 있었죠? 친중 외교를 하지 아는 거를 탄핵 사추 이유로 들었어요. 1차에 넣었다가 뺐죠. 그렇죠. 뺐죠. 네. 1차에 넣었죠.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당당한 모습 이것도 왜 북한과 좀 친하게 안 지느냐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해서 당당한 모습이라든가 북한과 외교에서 그런 어떤 대등한 모습 이런 걸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탄핵 소추 이유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뭐라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요, 쉐쉐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요, 예. 중국은 큰 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산입니다. 라고 스스로 낮추는 굴종 외교를 펼쳤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제1야당도 중국 앞에서만 보면 쉐쉐하고요. 그다음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간첩활동하는 건데 그 간첩활동할 때 간첩법 개정하니까 갑자기 딱 간첩법 논의를 중단해버립니다. 막았죠. 그렇죠. 막았죠. 왜냐하면 이 중국인들 수사하다가 혹시 간첩법 적용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걸 감싸준 거예요. 민주당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그 이야기를 공개 석상에서 했어요. 공개 석상에 라이브에서. 저희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영상이 다 나와 있는데 네. 우리 북한의 김정일을 얘기했고 그다음 뭐였냐면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 선대께서 해온 그러한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이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추종하고 떠받드는 네. 주체 사상을 혹시나 추종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을 공개 석상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최재 감사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국헌을 오히려 문란하게 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법에 나와 있는 거죠. 법에 나와 있는 그 적국 그러니까 주종은 적국은 북한에 되어 있죠. 그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이런 그 정보의 유출이라든가 기밀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받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원전 관련돼서는 왜 원전의 경제성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일부러 멈췄죠. 이미 4천억이나 들어가지고 재가동시킬 수 있는데 수명 연장할 수 있는데 4천억 돈이 국민 피해 혈세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네. 들어간 거를
통계를 조작해서 고의로 멈춰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4천억 그 날라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한 거를 최재 감사원장이 감사했는데 이거를 잘못했다 표적 감사라고 탄핵시킨 거. 이게 목적은 다 뭐냐? 전부 다 북한 잘 되기 바라는 마음, 중국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